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을 때 좀 우리나라도 좀 긴장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반도체 업계에서는 2등까지만 살아남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가서 15%에서 17% 차지하고 있고, D램 시장이 나온 것이 아마 1960년 후반, 70년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70년대 처음에 D램 시장은 인텔이 완전히 시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약 80%를 다 잡아먹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가면서 70년대 후반 되면서 일본이 들어옵니다. 일본에 우리 아시는 NEC, 도시바, 히다치 이러한 큰 전자업체 아까 뭐라 그랬죠? 전자업체 반도체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기에 부품 반도체를 우리가 개발하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 업체가 80년대부터 미국하고 각출을 벌였고 80년대 초반 중반 때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비중이 거의 대등한 정도의 수준과 마켓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 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1983년도에 D램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곧 1, 2년 뒤에 현대전자하고 LG반도체가 진입해서 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업체들이 시작을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 아까 80년 중반 되면서 일본 업체한테 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큰 것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0년도 중반 후반 될 때 아시죠? 그 오일 쇼크 시대가 옵니다. 엄청난 인플레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인텔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일본 업체들은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수요 때문에 반도체를 드라이브했는데 과감하게 저가 정책으로 반도체 시장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80% 갖고 있던 마켓시어가 40%로 줄고 불과 86년, 88년 되면은 인텔은 시장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과감하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80년 초반부터 반도체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걸 보고 현대그룹도 반도체 산업을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돈만 갖고 된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리스크를 떠안았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한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다시 돌아와서 2015년도 한 7, 8년 전입니다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을 때 좀 우리나라도 좀 긴장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중국은 돈이 많고 인해 전술이고 대학생 똑똑하고 많으니까요. 2015년에 한 것이 2025년 향후 10년 얼마 안 남았네요. 10년 내로 중국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의 25%를 자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D램 시장을 2015년에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여태까지 실패했죠. 결단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니까 결단과 돈과 나중에 기술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3년, 4년마다 크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한 3번, 4번 연속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번 사이클 정도는 돌아가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조, 30조 돌아가거든요. 20조, 30조 돈은 다 있어요. 근데 3번 이렇게 되면서 기술력까지 결합이 된다면 아마도 100조 정도, 지금이라면 100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인적 자원이 수급이 되고 요즘엔 서플라이 체인도 있으니까 공급망까지 다 갖춰지려면은 시간은 최소한 5년에서 길면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국이 되는 거는 10년에서 15년 걸리고 근데 결단을 한두 번 잘못하면은 한 5년 내에 그걸 뺏길 수 있고 이러한 상당히 리스키한 비즈니스죠. 하지만 일단 올라갔을 때 유지하면은 경쟁업사가 따라올 때 반도체 가격이 30% 50% 빠져도 원가를 빨리 빠뜨리기 때문에 경쟁 회사는 적자가 잠깐이고 후발업체는 바로 흑자가 나다가도 바로 한 2, 3분기 내지는 1년 뒤에 마이너스 50% 돼가지고 현금을 걱정하는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1등, 2등하고 3등, 4등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는 2등까지만 살아남는 것 같고요. 3등부터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 없어질 수도 있고 먹힐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램은 삼성전자가 4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6%, 7%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당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CPU, 우리가 휴대폰 PC에 들어가는 CPU는 센트럴 프로세서인데 누구죠? 인텔이 70% 갖고 있고 그다음에 AMD가 20%, 30% 갖고 있고 나머지는 없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픽 메모리 GPU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가 80% 이상 갖고 있고 나머지 AMD가 좀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3등 모터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파운드리 비즈니스라 해가지고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생산하는 거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을 대행해주는 회사는 우리가 파운드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시장은 보통 한 20% 남짓 되는데 그 시장에서의 넘버원은 놀라지 마십시오. TSMC고요. TSMC는 마켓쇼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가서 15%에서 17% 차지하고 있고 3등부터는 여러분이 전혀 기억 못하신 종목에서 업체에서 이게 한 5%, 4%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입니다. 한국 업체가 계속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끔 만들 정도로 한국이 생활터전으로 좋은 것이냐. 핵심이 되는 반도체 소자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